내 사망보험 5억 2024년 10월 18일 가입. 수익자 바로 너. 재우는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지정 신청서 사유 초기 치매 의심. 여기 신경인지검사 정상 소견서.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해예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오해면 복도 CCTV부터 보지. 수술날 금고 앞 도장 소리 네가 찍었지. USB를 테이블에 놨습니다. 재훈과 눈이 마주쳤죠. 화면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자의 CCTV 한 장면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70평생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뻐근하더군요. 거실로 나갔죠.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향이 코끝을 스쳤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이에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팅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화면이 밝아지면서 바탕화면에 손자 민호 사진이 보였습니다. 장부 파일을 열었죠. 엑셀 시트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숫자에 강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30년. 혼자 모은 재산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은행 앱을 실행했어요. 2단계 인증 문자가 왔죠. 6자리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정기예금 1억 5천, 적금 5천만, 주식계좌 8천만. 저는 접속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접속 어제 저녁 8시. 제가 한 거죠. 그전은 사흘 전. 역시 저였습니다.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냈어요. 클릭 한 번에 파일이 다운로드 됐죠. 은평구 아파트 33평. 시세가 7억이더군요. 상암 근린상가도 있습니다. 1층 구석 작은 칸이에요. 월세 120만 원씩 들어와요. 임대차 보증금은 2천만 원. 변동 없습니다. 세입자가 성실해요. 3년째 한 번도 늦은 적 없죠.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양장본이에요. 같은 내역을 다시 적었죠. 손으로 쓰면 머리에 남습니다. 필체가 단정했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글씨는 활자 같다고. 숫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었더군요. 그래도 쓴맛이 정신을 깨웠습니다. 창밖을 봤죠.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현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는 기본값 그대로예요. 123456.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또 미뤘습니다. 수첩에 메모만 남겼어요. 나중에 바꾸자. 언제나 나중이더군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죠. 허리를 폈어요. 뼈마디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늙는다는 게 이런 거겠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된장, 반찬 몇 가지. 아침은 간단히 먹습니다. 저녁 때 정숙이 왔어요. 오랜 친구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심아 어딨어? 응, 거실에 있어. 정숙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왔어요. 과일이었습니다. 사과 사왔어. 먹어봐. 정숙은 소파에 앉았죠.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보이차였어요. 향이 진했죠. 잔을 건넸어요. 정심아, 요즘도 통장 정리 같은 거 하니? 응, 가끔. 정숙은 차를 홀짝였습니다.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어요. 기록은 방패야. 오래 갈수록 무기가 돼.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정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상속 다툼을 많이 받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효도해. 서류는 내 손에 있거든.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죠. 불편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재훈이가 잘하지? 민호도 착하고. 그럼 정숙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그럼 갈게. 편히 쉬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거실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숙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록은 방패, 무기가 된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비를 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금고 생각이 났습니다. 안방 벽장 안에 있어요. 작은 금고예요. 통장, 도장, 부동산 서류가 들어있죠. 키는 벽장 위 서랍에 둡니다. 옮겨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 뒀으니까요. 바꾸기가 쉽지 않더군요. 재훈도 알아요. 정숙도 알죠. 민호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가족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죠. 저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들렸어요. 정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를 마실 때 눈빛, 무언가를 재는 듯한 시선,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친구인데 왜 이렇게 느껴질까요? 저는 이불을 목까지 당겼습니다. 몸을 웅크렸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7억, 3억, 8천만. 제가 평생 모은 돈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월급을 고스란히 제게 줬죠. 저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재혼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남은 돈을 모았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죠. 운이 좋았습니다. 집값이 올랐어요. 이제 75입니다. 건강해요. 병원 갈 일도 별로 없죠.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알아요.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그래서 서류를 정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숙의 말은 달랐어요. 방패, 무기, 누구로부터 지키라는 걸까요? 제 가족인데, 아들인데, 며느리인데, 손자인데,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창문을 세차게 때렸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깨어 있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금고가 열려있는 꿈. 안이 텅 비어 있었죠. 저는 꿈속에서 소리쳤어요. 누가 가져갔냐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장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죠. 금고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가웠죠. 키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서류가 그대로였어요. 안도했습니다. 꿈이었구나. 하지만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장부를 확인했죠. 숫자를 다시 적었어요. 습관처럼, 기계처럼, 그게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진료실 문 앞에 섰죠. 손에 든 검사 결과지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담낭에 돌이 여러 개 보이시네요. 염증도 반복되셨고요. 절제를 권고합니다. 절제.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수술이라는 뜻이죠. 75에 받는 첫 수술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쯤 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날짜 잡으시죠. 집에 돌아와 딸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서연아,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대. 네. 무슨 수술이요? 담낭. 돌이 있대.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제예요? 다음 달이래. 알았어요. 날짜 잡히면 알려주세요. 목소리가 피곤했습니다. 바쁜 거 알아요. 서연은 회사에서 팀장이에요. 야근이 잦죠. 하지만 섭섭했습니다. 조금 더 걱정해 주길 바랐나 봐요. 일주일 뒤 수술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10월 28일.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죠. 빨간 펜으로요. 그날부터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서연이 사위 재훈과 함께 집에 왔어요. 주말 오후였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재훈의 목소리였어요. 밝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응, 들어와. 서연이 먼저 들어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재훈은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정표를 꺼냈어요. 스마트폰 화면이었죠.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엄마 바쁘지만 수술 날엔 갈게요. 보호자 서명은 제가 할게요. 고마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두려운데 딸은 일정표만 보고 있었죠. 재훈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화면이 켜졌죠. 어머니, 수술 전에 보험 정리 좀 하시죠. 실손보험 갱신부터요. 보험? 네. 수술 후엔 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지금 해두셔야 합니다. 재훈은 웃고 있었어요. 친절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편했죠. 그리고 노후 대비로 사망보험 하나 정리합시다. 요즘 상속 설계가 중요해요. 사망보험. 그 단어가 귀를 찔렀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다니. 기분이 묘했어요. 내 서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제 의도와 달리요. 재훈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자녀들 싸우지 말라고요. 우리 애들은 안 싸워. 그래도 서류상으론 정리가 필요합니다. 재훈은 노트북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보험 상품 화면이었죠.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공인인증서는 어디에 있죠? 제가 대신 신청해 드릴게요. 순간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왜 공인인증서를 물어보는 걸까요? 제 돈에 접근하려는 건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USB에 있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 보관하세요? 서랍. 어느 서랍이요?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엄마 피곤하시잖아. 재훈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급하지 않다면서 왜 자꾸 물어보는 걸까요? 의심이 싹 텄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민호가 뭔가 만지작거렸어요. 손자죠. 고등학생입니다. 현관 쪽에서 드라이버 소리가 났어요. 민호야, 뭐해? 아, 할머니. 선 정리하고 있어요.
민호는 현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죠. CCTV예요.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할머니, 현관 CCTV 저장 기간이 7일이에요. 너무 짧아요. 그래. 네. NAS 달면 오래 보관돼요. 제가 설치해 드릴게요. 민호는 밝게 웃었습니다. 착한 손자예요. 컴퓨터를 잘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봐. 민호는 가방에서 검은 상자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기계였습니다. 선을 연결하기 시작했죠. 능숙했어요.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민호 옆에 섰어요. 잘하네. 용량은 얼마야? 2TB요. 한 달은 거뜬해요. 좋네 할머니 안심하시겠다. 재훈은 다시 제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했어요. 눈이 웃지 않았죠. 민호가 설치를 마쳤습니다. 검은 상자에서 파란 불빛이 깜빡였어요. 다 됐어요, 할머니. 이제 CCTV가 계속 녹화돼요. 고맙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플로도 볼 수 있어요. 할머니 폰에도 깔아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넌 볼 수 있지? 네, 저랑 아빠 폰에 다 깔았어요. 재훈이요. 재훈 폰에도 깔렸다는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일까요? 불편했어요. 서연과 재훈은 저녁 먹기 전에 돌아갔습니다. 민호도 함께요. 저는 현관문을 닫고 혼자 남았죠. 거실이 조용했어요. 천장에 CCTV를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불빛이 깜빡였죠. 기록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왠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집인데 말이죠. 소파에 앉았어요. 재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망보험, 상속 설계, 공인인증서.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수술을 앞둔 사람한테요. USB가 생각났습니다. 서랍 안에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들어있죠. 은행, 증권, 부동산. 모든 게 거기 연결돼 있습니다. 절대 남한테 줄 수 없는 물건이에요.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USB가 제자리에 있었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갑더군요. 다시 서랍을 닫았어요.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어요. 혹시 누가 몰래 가져가면 어떡하죠? 아니야. 설마. 제 가족인데.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잠자리에 들었죠.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란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복도 CCTV였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죠. 기록되고 있어요. 제 움직임이, 제 생활이. 누가 보는 걸까요? 민호? 재훈?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을 청했죠.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술, 보험, USB, CCTV. 모든 게 뒤엉켰어요. 새벽에 깼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부엌으로 갔죠. 물을 마셨습니다. 현관 쪽을 봤어요. 파란 불빛이 여전히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심인지 불안인지 구분이 안 됐죠. 기록이 켜져 있다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거실 테이블에 재훈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저는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죠. 전화 주세요.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명함을 구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이불을 덮었습니다. 수술까지 2주 남았어요. 준비해야 할 게 많았죠.
하지만 제일 준비가 안 된 건 마음이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 친절한 말투.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제 안에 의심이 자라고 있다는 것 뿐이죠. 작은 씨앗처럼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파란 불빛은 계속 깜빡였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자는 동안에도 기록은 멈추지 않았죠.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죠. 어디죠? 여기가.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회복실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났나 봐요. 몸을 움직이려 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심전도 기계가 삑삑 소리를 냈습니다. 규칙적이었죠. 공기가 차가웠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을 스쳤습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추웠죠. 온몸이 떨렸어요. 마취가 덜 깬 건지 추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수술이 오전에 시작됐으니 4시간쯤 지났나 봐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죠. 하지만 입을 열 힘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차트를 확인했죠.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서연은 어디 있을까요? 수술 전에 보호자 서명을 했다고 했죠. 그럼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재훈이 들어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서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피곤해 보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입술이 갈라져 있었죠. 재훈이 침대 발치에 섰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술 잘 끝났대요. 다행이에요. 다행.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 다행인 걸까요? 저한테? 아니면 재훈한테? 서연이 휴대폰을 받습니다. 화면을 쓸어내렸어요. 엄마, 1인실 비싸요. 빨리 2인실로 옮겨요. 1인실. 저는 1인실을 원했어요. 조용히 쉬고 싶었죠. 하지만 서연은 비용을 걱정했습니다. 섭섭했어요. 괜찮아.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죠.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2인실은 5만 원인데. 아껴야죠. 제 돈인데 왜 서연이 결정하는 걸까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힘이 없었죠. 재훈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비는 어머니 통장에서 이체하면 되죠. 공인인증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또 공인인증 얘기였습니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재훈을 응시했습니다. 말없이요. 재훈은 제 시선을 피했어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죠. 나중에 천천히 하시죠. 천천히. 하지만 계속 물어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재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서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죠. 엄마, 저 회사 가야 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괜찮으세요? 응. 서연은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었죠. 재훈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편히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천장을 봤죠. 형광등이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이 수술 당일 저녁에 떠나다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쁜 거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쓰렸죠.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어요. 꿈을 꿨죠. 제 집이 나왔습니다. 거실이 낯설게 보였어요. 누군가 집안을 뒤지고 있었죠.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제 집, 복도였습니다. CCTV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파란 불빛이 깜빡였죠. 렌즈가 움직임을 잡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죠. 서연은 없었어요. 재훈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안방으로 향했죠. 벽장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은 주위를 둘러봤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끝으로 올라섰어요. 키가 닿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벽장 앞에 놓았죠. 올라섰어요. 손을 위로 뻗었습니다. 선반 위를 더듬었죠. 무언가 손에 걸렸어요. 작은 금속 물체였습니다. 키였죠. 금고 키. 재훈은 키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금고가 있는 곳으로 갔죠. 벽장 안쪽이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키를 꽂았죠. 찰칵.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에 서류들이 보였죠. 통장, 부동산 등기부, 인감증명서. 재훈은 하나씩 꺼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죠.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서류를 찍었습니다. 도장 케이스를 꺼냈어요. 빨간 벨벳 안에 도장이 들어 있었죠. 재훈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놨어요. 무게를 느꼈죠. 탁자 위에 도장을 놨습니다. 클로즈업 됐어요. CCTV가 선명하게 잡았죠. 오정심.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재훈은 도장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어요. 금고에 넣었죠.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어요. 키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벽장 문을 닫았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가기 전에 멈췄습니다. 천장에 CCTV를 올려다봤죠. 파란 불빛이 깜빡였어요. 재훈은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모든 게 녹화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호가 설치한 NAS에 저장됐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복실에 있었어요. 잠에서 깼죠.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야 했어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벨을 눌렀죠. 간호사가 왔어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물 좀 주세요. 아직은 안 돼요. 조금 있다가 드릴게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죠. 공인인증서, 통장, 도장.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없는 사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야. 설마. 하지만 의심은 계속 자랐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왔어요. 물 한 컵을 줬죠. 조금씩 드세요. 고맙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목이 축여졌죠. 조금 나아졌습니다. 간호사님, 네, 부탁이 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통화는 녹음됩니다. 담당 주치, 간병인, 자동 저장으로 해주세요. 간호사는 잠시 멈췄어요.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녹음이요? 네. 제가 나이가 있어서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나중에 다시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억은 멀쩡해요.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죠.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정해 드릴게요. 간호사는 제 휴대폰을 받았어요.
설정을 만졌죠. 통화 녹음 자동 저장. 체크됐습니다. 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간호사는 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어요. 무거웠죠. 이게 제 무기가 될 겁니다. 밤이 됐어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2인실이었죠. 옆 침대에 다른 환자가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죠.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재혼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집에 있을까요? 아니면 또 어디 갔을까요? CCTV가 떠올랐습니다. 파란 불빛, 녹화 중. 혹시 재훈이 금고를 열진 않았을까요? 키가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민우한테 물어보면 돼요. CCTV 영상을 보면 되죠. 내일 민우한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 보내달라고. 수술 당일 집에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해야 합니다. 재훈한테도, 서연한테도 모든 걸 숨기고 지켜봐야 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죠. 제가 모은 재산, 평생 일군 것들, 함부로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링거 바늘이 팔을 찔렀습니다. 아팠죠. 하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죠.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제 집인데 말입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누군가 다녀간 흔적 같은 게 느껴졌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조용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수술 부위가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했죠. 하지만 먼저 확인할 게 있었어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벽장을 열었죠. 금고가 제자리에 있었어요. 키를 꺼냈습니다. 선반 위였죠. 손을 뻗었어요. 키가 만져졌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찰칵 소리가 났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었죠. 저는 항상 같은 순서로 넣어둡니다. 통장이 제일 위, 그 다음 도장, 마지막이 부동산 서류. 하지만 지금은 도장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누가 만졌습니다. 확실해요. 손이 떨렸죠. 하나씩 꺼냈습니다. 통장을 세었어요. 하나, 둘, 셋, 네 권이어야 하는데 세 권만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통장이 없었어요. 3억이 든 통장이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류를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등기권리증을 찾았습니다. 상암 근린상가 서류였죠. 봉투를 열었어요.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권리증이 사라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인감도장을 확인했습니다. 두 개가 있어야 해요. 하나는 은행용, 하나는 부동산용. 하지만 부동산용 도장이 없었죠. 케이스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재훈밖에 없습니다.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죠. 벽을 짚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했죠. 계좌 목록이 떴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입출금 통장, 잔액 5천만 원. 정상이에요. 적금 2천만 원. 정상입니다.
정기예금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잔액 3억. 하지만 상태가 이상했죠. 중도해지 예약.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11월 21일. 내일 모레였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을까요? 재훈. 분명히 재훈이에요.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USB를 가져갔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를 찾았죠. 있었어요. 제자리에. 하지만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복사했을 수도 있죠. 신용대출 조회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로딩됐어요. 대출 내역이 떴죠. 1억. 11월 15일 실행. 어제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낯선 계좌로 이체됐어요.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수첩에 손이 떨렸죠.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자동이체가 있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OTP 사용시간표를 확인했어요. 11월 15일 오후 4시. 접속 IP 주소가 보였습니다. 복사했어요. 엑셀을 열었죠. 새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증거자료.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 수술 당일. 대출 실행. OTP 사용. IP 주소. 모두 붙여 넣었어요. 폰트를 키웠습니다. 빨간색으로 강조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였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문을 열었어요.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정심아, 퇴원했어? 응.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들어와.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 노트북을 봤죠.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뭐 하셨어요? 확인 좀. 정숙은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은행 앱이 열려 있었죠. 엑셀 파일도 보였어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심아, 뭔가 이상한 거 발견했어? 통장이 없어. 뭐? 금고에 넣어둔 통장, 등기권리증, 도장, 다 사라졌어.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놨죠.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언제부터? 수술 후. 오늘 확인했지. 누가 열쇠를 알아? 재훈, 서연. 키 위치를 알아.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죠. 지금부터 의심을 기록으로 받고 곧 후견 신청이 올 수 있어. 후견? 그 말이 귀를 쳤습니다. 성년후견 말하는 거죠.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 관리를 대신 맡는 겁니다. 내가 정신 멀쩡한데 무슨 후견. 그쪽에서 치매 의심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 신경인지 검사 받아둬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치매라니.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정숙 말이 맞았죠. 미리 준비해야 해요. 검사 먼저 받지. 그래. 내가 병원 예약해줄게. 대학병원으로. 큰 곳이어야 증거력이 있어. 정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병원이었죠. 예약을 잡았습니다. 11월 23일. 일주일 후였어요. 예약 완료됐어. 신경인지 검사. 정신과 상담도 포함이야. 고마워.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어요. 이건 재산 목록 작성 양식이야. 하나하나 적어봐. 통장 번호, 잔액, 부동산 전부 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빼곡했죠.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이미 정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미 했어.
정숙은 수첩을 봤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넌 기록 습관이 있구나. 잘했어. 이게 무기가 돼. 무기.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싸움이라는 거죠. 제 가족과 믿기지 않았어요. 정숙은 냉장고로 갔습니다. 달력이 붙어 있었죠. 펜을 들었어요.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11월 23일. 신경인지 검사. 이날 꼭 검사 받아. 결과지 받으면 복사해서 나한테도 줘. 알았어. 정숙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어섰죠. 정심아, 지금부터 모든 걸 기록해. 통화 내용 만난 사람 주고받은 문자다. 나중에 법정에서 쓸 수 있어. 법정. 그 말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정말 법정까지 가는 걸까요? 제 가족과 정수가. 응? 정말 그렇게까지 될까?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눈을 봤어요. 진지했죠. 정심아. 재산이 걸리면 가족도 달라져. 내가 너무 많이 봤어. 미리 준비해.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이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꺼졌습니다. 절전 모드였죠.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은행 앱이 보였죠. 대출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1억. 어디에 쓴 걸까요? 재훈이 뭘 하려는 걸까요? 중도해지 예약된 3억도요. 모두 제 돈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거예요.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화가 났습니다. 손이 떨렸죠. 키보드를 쳤어요. 3개.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를 열었어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11월 16일. 밑줄을 그었죠. 발견사항. 통장 한 권 분실. 등기권리증 분실. 인감도장 1개 분실. 신용대출 1억 실행. 정기예금 중도해지 예약. 모두 적었습니다. 용의자. 재훈. 그 이름을 적는 게 힘들었어요. 사위인데, 딸이 선택한 남자인데, 하지만 적어야 했습니다. 증거. CCTV. 은행 거래 내역. OTP 사용 기록. 적었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냉장고 달력을 봤습니다. 11월 23일.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신경인지 검사. 그날까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민호한테 전화했죠. 신호음이 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야. CCTV 영상 좀 보내줄래? 수술 당일 거. 답장이 왔습니다. 네, 할머니. 조금 이따 보내드릴게요.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용량이 컸죠.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복도가 보였죠. 시간이 표시됐어요. 11월 15일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 들어왔어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벽장을 열었죠. 의자를 가져왔어요. 올라섰습니다. 손을 뻗었죠. 키를 꺼냈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도장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놨어요.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증거였죠. 완벽한. 저는 영상을 멈췄어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도장이 탁자에 놓인 장면이었어요. 노트북으로 영상을 옮겼습니다.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지었죠. 증거. 영상 파일을 넣었습니다. 백업도 했어요. USB에. 클라우드에도 올렸죠. 수첩에 추가 기록했습니다.
11월 16일 CCTV 영상 확보. 재훈이 금고 열고 도장 촬영 확인. 명확했습니다. 펜 끝이 쉬지 않았어요. 적고 또 적었습니다. 시간, 장소, 행동. 모든 게 기록됐죠. 제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였죠. 피곤했습니다. 수술 후라 몸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수첩도 닫았죠.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 친절한 말투,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죠. 서연도 알까요? 딸이 공범일까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깨어 있었어요.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3억, 1억, 7억. 모두 제 돈이에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싸울 거예요. 법정까지 가더라도요. 제가 모은 건 제가 지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얕은 잠에서 깼어요. 몸을 일으켰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증거 자료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죠. 이제 준비됐습니다. 신경인지 검사만 받으면 돼요. 정상 판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재훈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저는 준비됐어요. 싸울 준비가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법원 마크가 찍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뜯었어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성년 의견 게시 심판 청구 통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청구인 강서연. 제 딸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저를 후견인 대상으로 신청했다니 믿을 수 없었죠. 사유를 읽었습니다. 초기 치매 의심,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멀쩡합니다. 기억도 또렷하고 판단력도 정상이죠. 하지만 서연은 이렇게 적었어요.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 딸이, 제가 낳은 딸이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서류를 주워 담았어요. 읽고 또 읽었죠. 법원 기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21일. 정숙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왔어. 후견 신청? 예상했어. 진정해. 신경인지 검사 예약 잡혀 있지? 응. 내일. 결과 나오면 바로 제출해. 정상 판정 나올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대학병원 신경과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새 뒤척였죠.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 제 손을 꼭 잡던 아이. 지금은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3시 30분. 병원으로 갔죠. 신경과 대기실에 앉았어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나이 든 사람들이었죠.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앉아 있었죠. 젊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오정심 환자분이시죠? 네. 신경인지 검사 받으러 오셨어요. 혹시 최근에 기억력 문제 있으셨나요? 없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어요.
질문지를 받았죠.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대통령 이름이 뭔지 모두 답했습니다. 쉬웠어요. 숫자를 거꾸로 말하기, 7에서 30 빼기, 그림 기억하기 모두 했습니다. 틀린 게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연세에 비해 인지 기능이 우수합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일주일 후 나옵니다. 소견서도 같이 드릴게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안도했어요. 정상 판정을 받을 겁니다. 서연의 주장은 거짓이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죠. 민호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민호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왜 그래?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나왔죠.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게 다가왔어요. 망설임이 길었죠. 할머니, 엄마 아빠가 대화한 거 녹음했어요. 녹음.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부모의 대화를 녹음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제? 지난주. 집에서요. 할머니 수술 끝나고 민호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놨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보험금은 언제 들어와?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수익자가 나로 돼 있으니까 바로 나오지. 5억이야. 빨리 처리해. 후견인 되면 통장 다 넘어와. 보증금도 회수해야지. 상암 건물 팔면 10억은 나올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 수익자, 보증금, 모든 단어가 선명했어요.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민호가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할머니,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어요.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죠. 괜찮아, 네가 잘했어. 할머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고마워. 민호야. 민호는 제 품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녹음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옮겼어요. 백업했습니다. USB에도 저장했죠. 노트북에도 넣었어요.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민호를 돌려보냈어요. 학교 가야 한다고 했죠.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NAS에 접속했습니다. CCTV 영상이 저장돼 있었어요. 타임라인을 훑었죠. 11월 15일. 수술 당일. 재생했습니다. 재훈이 나타났어요. 현관으로 들어왔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안방으로 향했어요. 금고를 열었죠. 화면을 멈췄습니다. 확대했어요. 재훈의 손이 보였습니다. 도장을 들고 있었죠. 서류 위에 찍었어요. 소리를 켰습니다. 쿵. 도장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파형이 화면에 떴습니다. 선명했죠. 증거로 충분했어요. 캡처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여러 장 찍었어요. 시간별로 정리했죠. 오후 3시 20분. 금고 앞. 3시 25분. 도장 날인. 3시 30분. 현관 퇴장. 모두 저장했습니다. 폴더에 넣었어요. 이름을 지었죠. 재훈 증거. 영상. 스크린샷. 녹음.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전화했어요. 와달라고 했죠. 30분 후 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정심아, 무슨 일이야? 마.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정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죠.
녹음 파일도 들려줬어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심각했어요. 이제 퍼즐이 맞아. 준비해. 뭘? 법정 싸움. 증거는 충분해.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다 성립돼. 딸을 고소하는 거야? 선택이야. 재산 지킬 거면 해야 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을 고소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준비할게.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두꺼웠어요. 증거 순서가 중요해. 로그부터 시작하자. 은행 거래 내역, OTP 사용 기록, 접속 IP, 다음이 CCTV, 영상이 제일 강력해. 그 다음 녹취, 마지막이 검사 소견. 저는 서류를 하나씩 뽑았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클리어 파일에 넣었죠. 인덱스를 붙였습니다. 첫 번째, 은행 거래 로그, 신용대출 내역, 중도해지 예약, OTP 사용 시간 모두 출력했어요. 두 번째, CCTV 영상, USB에 담았습니다. 스크린샷도 인쇄했어요. 시간 표시가 선명했죠. 세 번째, 녹음 파일, 텍스트로 변환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타이핑했어요. 보험, 수익자, 보증금 모두 적었죠. 네 번째, 신경인지 검사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받을 거예요. 자리만 비워뒀죠. 서류 처리 완성됐습니다. 두께가 5cm쯤 됐어요. 무거웠죠. 하지만 든든했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겼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인정할 거야. 고마워. 정심아. 각오해. 법정 가면 가족이 원수가 돼. 서연이랑 재우는 끝까지 부인할 거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 재산이에요. 제 인생이죠. 할 거야. 정숙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명함이었어요. 이분한테 연락해봐. 제가 아는 변호사야. 이런 케이스 많이 다뤘어.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정숙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서류철을 손에 쥐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였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내일 오후 2시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밤이 됐습니다. 서류철을 다시 펼쳤어요. 하나씩 확인했죠. 빠진 게 없는지, 순서가 맞는지 완벽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어요. 재훈이 금고를 연 장면, 도장을 찍은 소리, 보험금 얘기한 녹음, 은행 거래 내역, 퍼즐이 맞았습니다. 정숙 말대로요. 이제 법정에서 맞서야 해요. 딸과 사위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겁니다. 함부로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서류철을 덮었어요. 금고에 넣었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납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후견 신청을 막고 횡령을 고소하고 제 권리를 되찾을 겁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제 무릎에 앉아 웃던 모습, 지금은 제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됐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살아남는 겁니다. 제 재산을 지키는 거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눈을 감았어요. 억지로 잠을 청했죠.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밀었습니다. 책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면 전체가 법률 서적으로 가득했죠.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오정심 의뢰인이시죠? 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했어요. 변호사는 모니터를 돌렸죠. 화면이 보였습니다. 보험 조회를 먼저 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이에요. 화면에 목록이 떴어요. 실손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익숙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맨 아래 하나가 낯설었습니다. 이건 뭐죠?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변호사가 클릭했습니다. 상세 내용이 펼쳐졌죠. 사망보험입니다. 5억. 2024년 10월 18일 가입이에요. 10월 18일. 수술 열흘 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수익자가 누구죠? 표재훈. 사위분이시네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죽으면 재훈이 5억을 받는다는 거였죠. 보험료는 누가 내는 거냐고 물으려다 말았어요. 화면에 보였습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피보험자 계좌에서 나갑니다. 월 120만 원이에요. 제 돈으로 제 사망보험을 드는 겁니다. 재훈이 받을 돈을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가 가입한 적 없어요. 서명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필체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위조예요. 입증해야 합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하겠네요. 변호사는 메모했어요. 펜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요. 신호음이 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죠. 역시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험 가입 왜 했냐고. 답이 왔어요. 한참 후에 세무절세 차원입니다. 걱정 마세요. 절세. 그럴듯한 핑계였죠. 하지만 속을 수 없었어요. 제가 죽어야 돈을 받는 보험을 왜 들어요? 절세가 목적이라면 수익자를 제 자식으로 해야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죠. 장부를 꺼냈습니다. 파란 양장본이에요. 오래된 거였죠. 2021년으로 넘겼어요. 3월 8일 페이지. 제가 적은 내역이 보였습니다. 임대료 입금 120만 원, 생활비 출금 50만 원, 합계 70만 원 플러스. 그런데 합계 옆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작은 글씨였습니다. 당좌 대체 마이너스 200만 원.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필체가 달랐어요. 둥근 글씨였죠. 익숙했습니다. 이건 서연 글씨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서연이 제 장부에 뭔가 적었다는 겁니다. 당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돈을 옮겼다는 건가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3월 거래 내역을 봤어요. 8일 날짜에 출금이 있었죠. 200만 원. 받는 계좌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를 메모했어요. 은행 앱으로 조회했죠. 예금주가 떴습니다. 강서연. 제 딸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연이 제 돈을 몰래 옮겼어요. 3년 전부터. 그리고 제 장부에 적어뒀죠. 들킬 줄 모르고요.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와달라고 했어요. 30분 후 왔죠.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마, 서연 글씨야.
정숙은 돋보기를 꺼냈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서연 필체야. 당좌 대체라. 무슨 뜻이야? 돈을 옮겼다는 거야. 200만 원. 서연이 계좌로 들어갔어. 왜 내 장부에 적어? 습관이야. 척 균열의 흔적. 오래된 죄는 습관으로 남아. 정숙의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오래된 죄. 서연이 3년 전부터 제 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요. 더 찾아봐야 해. 다른 페이지도 장부를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확인했어요. 서연의 필체가 또 보였죠. 2021년 7월 당좌 대체 300만 원. 2022년 2월 당좌 대체 50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합계가 얼마일까요? 계산했습니다. 3천만 원쯤 됐죠. 3천만 원이나 빼갔어. 증거는 확실해. 장부에 본인이 적었으니까. 정숙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부 페이지마다요.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이것도 제출해. 횡령 증거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생각났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했죠. 로그인했습니다. 은평구 아파트 등기부를 뽑았어요. 출력했죠. 프린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용지가 나왔어요. 들여다봤죠. 소유자 오정심. 변동 없었습니다. 안도했어요. 아직 명의는 안 바뀌었구나.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다 멈췄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이력.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2024년 10월 11일. 수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누가 발급받았을까요? 제가 아니에요. 기억이 없습니다. 정심아. 인감증명 발급 이력이 있어. 10월 11일. 정숙이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발급받았는지 확인해야 해. 구청 가봐. 다음날 구청에 갔습니다. 민원실이었죠. 번호표를 뽑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이름이 불렸어요. 인감증명 발급 이력 조회 부탁합니다. 신분증을 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죠. 화면을 봤습니다. 10월 11일 발급 내역 있네요. 대리인이 받아갔어요. 대리인이요? 네. 신청서에 이름 적혀 있어요. 강서연. 서연이었습니다. 딸이 제 인감증명을 몰래 발급받았어요. 뭐에 쓰려고요? 부동산 명의 이전일까요? 신청서 사본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받았어요. 서연의 서명이 보였죠. 위임장도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위조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증거 폴더를 열었어요. 컴퓨터 파일이었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보험과 횡령. 보험 가입 서류를 스캔했습니다. 넣었죠. 장부 사진도 넣었어요. 인감증명 신청서도 스캔해서 넣었습니다. 폴더가 꽉 찼어요. 파일이 20개쯤 됐죠. 용량이 500MB였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새 거였습니다. 포맷했죠. 폴더를 복사했어요. 진행바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복사 완료. USB를 뺐어요. 라벨을 붙였습니다. 네임펜으로 적었죠. 2025년 1월 12일 회의. 1월 12일. 가족회의를 할 겁니다. 서연과 재훈을 부를 거예요. 모든 걸 밝힐 거죠. 증거를 보여주고 따져 물을 겁니다. USB를 금고에 넣었어요. 잠갔죠. 키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이번엔 벽장이 아니에요. 제 지갑 안에 넣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의 날짜를 알려줬죠. 1월 12일 저녁에 가족 대면할 겁니다. 녹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녹음은 법적 효력 있어요. 자백 받으세요.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월 12일. 보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해야 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문서를 만들었죠. 회의 시나리오. 제목을 입력했어요. 첫 번째, 보험 가입 추궁. 왜 수익자가 재훈인지, 왜 제동의 없이 가입했는지. 두 번째, 횡령 추궁. 3천만 원 당좌 대체. 장부에 적힌 서연의 필체. 세 번째, 인감증명 위조. 10월 11일 발급. 위임장 위조. 네 번째, CCTV 영상 공개. 금고 열고 도장 찍은 장면. 다섯 번째, 녹음 공개. 보험금과 보증금 대화. 순서를 정했습니다. 하나씩 따져 물을 거예요. 재훈과 서연은 부인할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빠져나갈 수 없죠. 시나리오를 출력했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외웠습니다. 떨리지 않게 말해야 해요. 딸 앞에서도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첫눈이었죠. 하얗게 쌓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1월 12일. 그날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가족과 완전히 결별하는 날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피할 수 없어요. 제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제 권리를 되찾아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USB를 다시 꺼냈어요. 손에 쥐었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제 운명이 담겨 있으니까요. 라벨을 다시 봤습니다. 2025년 1월 12일 회의. 글씨가 또렷했죠. 그날이 오면 준비됐습니다. 모든 걸 쏟아낼 거예요. 더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밤이 됐어요.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되뇌었어요. 재훈의 반응, 서연의 표정, 모두 상상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무섭습니다. 가족과 싸운다는 게, 하지만 해야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1월 12일을 위해 쉬어야 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후 7시 40분. 식탁에 불을 켰습니다. 조명이 낮았어요. 일부러 그랬죠.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훈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민호도 함께였죠. 셋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벽에 섰어요. 팔짱을 꼈죠. 변호사 김정훈도 와 있었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식탁 끝에 섰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앉아. 세 사람이 식탁으로 왔어요. 의자를 빼고 앉았죠. 서연은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팔짱을 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죠. 휴대폰을 테이블에 놨습니다. 녹음 앱을 켰어요. 빨간 버튼이 깜빡였죠. 지금부터 모든 대화는 녹음됩니다. 재훈이 눈을 크게 떴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죠. 먼저 로그.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빨간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죠. 여기 접속 IP. 내 기기 아님. 11월 15일 오후 4시. 신용대출 1억 실행. 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대리 업무였어요. 편의를 위해. 대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훈이 움찔했어요. 내 동에 받았나? 어머니가 수술 중이셨잖아요. 급한 일이었어요. 급한 일이 뭔데?
1억을 왜 대출받아?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다음 OTP 사용시간표. 다른 서류를 펼쳤죠.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내가 회복실에 있던 시각. 정확히 그때 OTP가 사용됐어. 누가 했지?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CCTV.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졌죠.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키는 벽장 위. 그걸 아는 사람은 가족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복도가 보였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 들어왔어요. 화면 속 재훈이 안방으로 갔습니다. 벽장을 열었죠. 의자를 가져왔어요. 올라섰습니다. 손을 뻗었죠. 키를 꺼냈습니다. 금고가 열렸어요. 서류를 꺼냈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장 케이스를 열었어요. 도장을 꺼냈죠. 탁! 소리가 났습니다. 도장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였어요. 선명했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집안 정리하려고. 정리? 영상을 멈췄어요. 재훈의 얼굴이 화면에 고정됐죠. 내 허락도 없이 금고 열고 도장 찍는 게 정리야?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였죠. 다음 신경인지검사 정상 소견서.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놨죠. 정상이야. 치매 아니야. 후견 사유는 기각될 사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훈은 턱을 괴었습니다. 정숙이 벽에서 떨어져 섰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경찰서 번호 입력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러지 마. 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 이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내 돈 빼돌리고, 보험 몰래 들고, 도장 위조하고,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서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죠.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테이블에 놨죠. 할머니, 이건 제 선택이에요. 재훈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민호야,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엄마가 한 일 잘못됐어요. 재훈의 목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거였죠.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뭐요? 재훈이 저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어차피 재산은 가족 겁니다. 수익자 조정은 절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변호사 김정훈이 일어섰습니다.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재훈을 내려다봤죠. 지금 말씀은 사문서 위조 사기의 동기와 경위를 자인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말씀은 녹음 중. 재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말을 잃었습니다. 절세가 목적이라면 피보험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위조 서명은 범죄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웠죠. 재훈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등을 보였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 현관을 봤어요.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제복을 입고 있었죠. 배지가 빛났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오정심 씨 맞으시죠? 네. 증거인멸시도 현행 확인했습니다. 표재훈 씨 동행하시죠? 재훈이 돌아섰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금고 무단 개봉, 도장 위조 사용,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경찰이 재훈에게 다가갔어요. 재훈은 뒤로 물러섰죠.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시죠.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재우는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고개를 돌렸죠. 경찰이 재훈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바닥을 봤어요. 눈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얼룩이 졌죠. 사과는 없었습니다. 변명도 멎었어요.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넌 왜 이랬어? 엄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대학 보냈잖아. 결혼자금 줬잖아. 손주 키우는 것도 도왔잖아. 알아요. 그런데 왜 내 등에 칼을 꽂아?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나가. 엄마. 나가. 다신 오지 마. 서연이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죠.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서연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민호만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호 옆에 앉았어요. 등을 쓰다듬었죠. 민호야. 네. 할머니. 선택엔 책임이 따른다. 너는 제자리로 왔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한 게 맞나요? 맞아. 잘했어. 민호는 한참 울었습니다. 저도 민호를 안아줬어요. 손자의 등이 따뜻했죠.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어머니, 끝났어요. 응, 힘드셨죠?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을 내쫓았습니다. 사위는 경찰서에 갔죠. 가족이 무너졌어요. 변호사 김정훈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절차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도 나갔어요. 정숙도 떠났죠. 민호와 저만 남았습니다. 거실이 고요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민호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마셨어요. 목이 축여졌죠. 할머니, 전 어떻게 해요? 넌 선택해야 해. 부모 편에 설 건지, 할머니 편에 설 건지. 이미 선택했어요. 할머니 편이에요. 후회 안 해? 아니요. 이게 맞아요. 민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죠.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제 방에서 잤어요. 저는 안방에 누웠죠.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의 눈물, 재훈의 당황한 얼굴, 민호의 떨림, 모두 제가 만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제 재산을 지켰습니다. 권리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가족을 잃었죠.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순 없어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온몸이 무거웠죠.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죠. 새벽에 깼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방을 채웠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민호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어제와는 다른 날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 있을 겁니다. 서연과 재우는 처벌받을 거예요. 가족은 회복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 재산과 함께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향이 퍼졌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혼자서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강했으니까요. 짐을 정리했습니다. 33평 아파트에 쌓인 30년의 흔적들이었죠. 옷가지, 그릇, 사진첩, 하나씩 골라냈어요.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어요. 일주일 만에 계약이 들어왔죠. 7억 2천 시세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제 도장으로요. 이번엔 아무도 몰래 찍지 않았습니다. 상암 상가는 팔지 않았어요. 임대차만 재계약했죠. 월세가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세입자가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안정적인 수입원이었죠. 새 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15평? 작았어요. 하지만 충분했죠. 혼자 살기엔 딱 맞았습니다. 이삿날, 이삿짐이 왔어요. 박스가 10개였습니다. 예전엔 50개였는데요. 짐이 줄었죠. 가벼워졌습니다. 민호가 도와줬어요. 박스를 날랐죠. 땀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예요? 응, 다야. 생각보다 적네요.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 정말 그랬어요. 과거는 버렸습니다. 미래만 챙겼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법원 봉투였어요. 뜯었죠.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후견 신청 기각. 판결문 요지가 따라왔어요. 피청구인 오정심은 정상 인지기능 보유. 신청 사유 인정 불가. 기각.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이겼어요. 제가 멀쩡하다는 게 증명됐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형사 판결문이었어요. 표재훈, 사문서 위조, 횡령,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강서연, 횡령 방조, 집행유예 1년, 배상 3천만 원. 서연의 이름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결과였죠. 잘못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새 오피스텔에 정착했어요. 오전엔 시장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재래시장이었죠. 어르신들 장바구니를 날라드렸어요. 몸을 움직이니 좋더군요. 오후엔 독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작은 모임이에요. 5명. 모두 비슷한 나이였죠.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즐거웠어요. 민호가 가끔 왔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강의를 준비한대요. 할머니, 시니어 디지털 보안 강의 할 거예요. 그래. 네. 할머니 사례를 쓰고 싶은데 괜찮아요? 물론이지. 민호는 밝게 웃었어요. 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숙이 왔어요. 커피를 내렸죠. 함께 마셨습니다. 정숙이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죠. 커튼이 흔들렸어요. 정심아, 편해 보이네. 응, 편해. 주소는 바뀌어도 집은 마음에 있지. 정숙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마음이죠. 테이블을 봤습니다.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얇았죠. 증거 서류는 모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젠 필요 없어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나의 기록. 제가 쌓은 흔적이에요.
잊지 않으려고 남겼죠. 도어락을 바꿨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했어요. 123456이 아니었죠. 민호 생일로 했습니다. 민호만 압니다. 문을 잠갔어요. 찰칵 소리가 났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민호가 있었죠. 정숙도 있었고요. 시장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서연 생각이 가끔 났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저녁에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죠.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75의 새 출발이죠. 재산을 지켰습니다. 존엄도 지켰어요. 이제 제 삶을 살 겁니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봄 냄새가 났어요. 희망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요. 마음이 열렸어요. 미래를 향해서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도 오늘부터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